9년 전 고등학교 2학년 원택과 필진, 선혁은 학교에서 3인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문제 학생들이었다. 그날 밤 셋은 숲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좁은 시골이라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울 수 없어서 세 사람은 자주 이 숲에 들어와 놀았다. 저 멀리 청소년 수련원에서 환호성 소리가 들렸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에서는 종종 이곳으로 야영을 왔다. 시골 구석에 뭐 볼 거 있다고 와서 저렇게 꾀꾀거리냐. 재수없게. 이제 가자. 선혁이 담배꽁초를 발로 비벼끄며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셋은 동시에 몸을 낮췄다. 또래로 보이는 남학생이 손전등을 쥐고 걸어오고 있었다. 손전등의 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분명 수련원에 야영을 온 학생일 터였다. 필진과 원택이 눈을 마주치고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두 사람이 길가로 나서자 남학생의 걸음이 멈췄다. 잠깐 얘기 좀 할까? 몇 학년? 남학생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2학년. 남학생은 딱 봐도 불량배한테 걸렸다는 얼굴이었다. 떨리는 눈빛으로 뒷걸음질 치던 남학생은 돌연 뒤를 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남학생을 따라 숲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이 숲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 사람은 쉽게 남학생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었다. 필지는 남학생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보내주세요. 조용해라. 오늘 기분 더러우니까. 지갑을 열어보니 제일 먼저 학생증이 보였다. 음파고 백도진? 너 이름 딱 봤으니까 입 조심해라. 주세요, 지갑 주세요. 필지는 지갑을 열어 돈을 세보고는 기가 막힌 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3만 원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뛰게 했냐? 그때였다. 남학생이 필진에게 달려들었다. 남학생은 사력을 다해 지갑을 빼앗으려 했다. 한동안 엎치락뒤치락하는 몸싸움이 계속됐다. 비켜! 원택의 목소리와 함께 퍽 하는 소리가 났다. 동시에 남학생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선혁의 손에 끈적한 무언가가 튀었다. 원택이 배구공만한 돌을 쥐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야! 선혁은 빨리 다가가 남학생의 어깨를 잡아젖혔다. 남학생의 몸이 저항 없이 그대로 뒤집혔다. 선혁은 남학생의 목에 손을 대보았다. 그리고 다시 가슴을 만져보았다. 죽었어. 9년 후 선혁은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원택이 죽다니 상상도 못한 연락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선혁은 도시로 올라와 전문대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자연스럽게 필진과 원택과는 연락이 뜸해졌다. 선혁은 오랜만에 만난 필진과 장례식장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함께 절을 하고 원택의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얼마나 허망하십니까? 그런데 원택이가 갑자기 왜... 밥 먹고 가세요. 원택의 어머니는 대답을 피했고 선혁과 필진은 눈빛을 교환하고 접객실로 나갔다. 대체 왜 죽은 거야?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고일까? 그때 덩치 좋은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아까 원택의 어머니와 이쪽을 쳐다보며 대화하던 남자였다. 실례하겠습니다.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는 안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을 꺼냈다. 형사입니다. 혹시 두 분이 고원택 씨와 친한 3인방이었나요? 3인방. 확실히 세 사람이 3인방이라고 불리기는 했다. 뭐 그렇게 불리기는 했지만 근래에는 원택이와 연락을 못했습니다. 사인이 뭔가요? 어머님께서도 대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형사는 잠시 생각한 후 또렷하게 대답했다. 고원택 씨는 살해당했습니다. 놀란 선혁의 입이 벌어졌다. 필진 역시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혹시 두 분은 요즘 별다른 일 없으신가요? 협박을 받는다거나. 그게 무슨 말씀이죠?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지만 두 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형사가 두 사람 앞에 종이를 펼쳤고 두 사람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9년 전 너희 3인방이 한 짓을 이제야 갚을 때가 왔어. 형사의 말로는 원택이 배에 칼이 꽂힌 채 발견되었고 이 종이는 둘둘 말려 입안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9년 전 셋은 분명히 죽은 학생을 땅에 묻었다. 그 일로 한동안 온 동네가 떠들썩했지만 실종 사건은 미결로 끝났다. 혹시 목격자라도 있었던 걸까? 형사에겐 아는 바가 없다고 둘러댄 후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선혁은 필진에게 바로 전화를 했다. 당장 만나서 대책을 논의해야 했다. 경찰이 9년 전 실종 사건을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야. 당연히 우리가 연관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겠지. 미리 말을 맞춰놔야 해. 지금 나올 수 있어? 어디서 볼까? 필진은 카페 같은 데서 할 얘긴 아니니 모텔에서 만나자고 했다. 선혁이 모텔에 다다랐을 즈음 먼저 도착한 필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203호. 2층으로 올라가 203호 앞에 선 선혁이 노크를 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선혁은 문을 다시 쾅쾅 두드렸다. 역시나 대답이 없었다. 별 생각 없이 손잡이를 돌렸는데 예상외로 문이 열렸다. 갸웃하며 문을 연 선혁은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필진이 천장에 매달린 채 죽어 있었다. 편하게 마시려고 모텔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CCTV를 보면 제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선혁은 용의자 조사를 받았다. 형사는 선혁을 의심하는 듯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형사는 필진의 몸에서 쪽지가 하나 발견됐다고 했다. 쪽지를 본 선혁의 눈이 심하게 떨렸다. 한 명 남았다. 선혁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자신을 노리는 살인자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선혁은 살인자가 죽은 백도진의 가족일 거라 추측했다. 가족들이 3인방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내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선혁은 일단 백도진의 가족을 찾아보기로 했다. 선혁은 음파고 행정실에 전화를 걸어 졸업생 연락처를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9년 전이면 어차피 전화번호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차라리 동창회 사무실로 전화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선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정실에서 알려준 동창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곧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음파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입니다. 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이라도 꼭 찾고 싶은데요. 찾으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백도진. 9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예? 전화기 너머에서 조금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침묵했던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다. 백도진이라면 전데요. 누구세요? 우아하고 서늘한 9년간의 복수국. 누굴 죽였을까?